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날씨가 안개가 잔뜩 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안개가 이렇게 많이 낀 날은 낮에 굉장히 더운 날인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어제는 바람이 불어서 좀 쌀쌀하던데. 네, 여러분들 그 학습 효과라는 거 아시죠? 학습 효과. 예. 학습 효과가 이제는 그렇게 썩 의미가 없어졌어요. 이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아주 폭락했었죠. 한 1400대까지 떨어졌나요? 예,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반등을 했어요. 자, 반등을 했는데 그 주가를 떨어뜨린 게 A라면은,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 반등을 할 때는 그 A가 올라와야 되는데 A가 올라오지 않고 B나 C가 올라온 거예요.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, 이번에 주가가 폭락할 때 그 기관이나 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장을 주도하는 게 대형 우량주,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 투자주,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에요. 그런 걸 엄청 던졌어요.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죠. 외인은 지금 또 삼성전자를 여전히 던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때 이제 그걸 다 받아준 게 어디예요? 개미들이잖아요. 개미들 제가 알기로는 7, 8조 정도 산 걸로 알고 있어요. 삼성전자 한 종목만. 자, 근데 그게 어쨌거나 이제 그 주가가 1900선을 다시 회복했단 말입니다. 다시 회복했는데 삼성전자는 코로나로 인한 폭락이 있기 전 주가 수준도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. 그리고 지금 또 개미들 계속 사요. 그런데 외인은 여전히 계속 팔아요. 그것도 작은 양도 아니고. 자,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주가는 예전으로 올라왔어. 근데 주도적으로 팔았던 종목들은 예전 주가 수준을 못 왔어. 제가 그래프를 봐야 알겠지만 한 70% 정도밖에 못 온 것 같아요. 하이닉스도 그럴 거예요 아마. 그 대신에 뭐가 올라왔느냐? 헬스케어, 바이오주 이런 것들이 올랐어요. 자, 물론 그 코로나라는 그 보건의료와 관련된 특수한 그 원인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IMF 뭐 이런 게 아니라서 뭐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 헬스케어 주가 올라온 게. 근데 그 영향이 있다 치더라도 개인들은 그거를 거기까지 그러니까 생각을 못 미치는 거죠. 쉽게 얘기해가지고.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경제 불황이 왔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상승할 때 가장 많이 반등할 것이다. 가장 먼저 반등할 것이다. 이런 학습 효과, 그런 것 때문에 그 개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. 야, 이거 저기 외인이나 기관들이 막 던져갖고 주가 팍 빠지는데 삼성전자 같은 거 이 기회에 사자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학습 효과인 거죠. 가장 먼저 올라올 것이다. 그래서 처음부터 엄청 봤어요. 삼성전자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. 그러니까 주가는 견조하게 받쳐지는 거죠. 어쨌거나 그거를 다 받아내니까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종목하고 하이닉스, 그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종목들을. 근데 주가 지수는 받쳤단 말이에요. 받쳤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, 물론 완전히 코로나가 종식돼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를 상황에 왔을 때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코스피 지수가 30포인트 정도 올랐어요. 30% 정도, 30포인트가 아니고 30% 정도. 근데 수익률 비교해 보니까 외국인은 거의 한 60% 정도, 그 다음에 기관이 한 50% 좀 못 미치게, 개인이 개인이 한 30% 정도밖에 수익이 안 돼요. 그 코스피 지수는 한 2% 정도 되고, 제가 아까 코스피 지수를 30%라 했나? 코스피 지수가 한 2, 3% 높아요. 개인 수익률보다, 그 상승률이. 자,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가장 지수를 든든히 받친 개미들이 수익률을 제일 꽂히라 이거죠.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저기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으로 막 산 거예요. 근데 그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쪽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로 폭락하기 직전보다 한 20, 30%씩 더 뛰었어요.
그 아마 그 종목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잘 알 거예요. 오히려 코로나 폭락하기 이전보다 수익률이 더 낮다는 거를. 자, 이거는 뭐냐면은 학습 효과를 또 한 거죠. 외국이나 기관들이. 그러니까 개인들은 학습 효과에 그쳤을 뿐인데 기관이나 외인들은 그 학습 효과를 한 개미들의 뒤통수를 친 거죠. 그렇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거죠. 야, 너들이 학습 효과를 배워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걸 산다고? 근데 너들 뜻대로 되나 봐라. 우리는 그거 사서 안 올린다. 뭐 이런 그런 거죠. 예? 근데 이거는 하필이면 왜 바이오헬스 쪽이냐? 기관이나 외인들이 그냥 아무거나 툭 찍어가지고 야, 우리 저 삼성전자 이거 전자 전기 업종 말고 다른 업종 해갖고 끌어올리자. 이래서 이랬을까요? 아니잖아요, 그죠? 코로나라는 그 원인, 코로나가 뭡니까? 감염된 거 아니에요. 그 바이러스 감염 아니에요. 그러면 그 의료 뭐 제약 뭐 이런 쪽하고 관련된 분야 아닙니까, 그죠? 근데 거기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. 예? 더군다나 대한민국 정부가 이 기회에 아주 그쪽 분야 산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렇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학습한 거죠.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니까 당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래서 여러분 주가는 차트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. 많은 분들이 보면은 지금 제가 유튜브라든가 뭐 이렇게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거의 대부분 한 70% 정도 이상의 주식 투자자들 그런 분들이 어떤 정보를 찾냐면은 그런 정보를 찾아요. 차트 공부하는 거. 그러니까 그 베테랑 분들이 차트만 가지고 쫙 설명을 해요. 막 그 대부분 그러니까 차트를 설명하면서 그 기업 업황을 다 설명하고 또 뭐 이렇게 그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거면 훨씬 낫죠. 근데 그 오로지 차트 하나만 가지고 근데 그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. 그냥 매매 기법이에요. 매매 기법. 그러니까 이거 어떨 때 팔고 어떨 때 사야 된다 이런 기법이지.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.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. 매매 기법이니까, 그죠?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는데, 근데 주식 투자는 거기에 반드시 플러스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. 근데 그런 정보 필요 없이 오히려 그 주식 그 자체의 매매 기법만 가지고 하는 분들은 누가 해야 돼? 그런 건 어디 사람한테 적용되냐 하면은 하루 종일 그 주식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,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.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스템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주가 흐름이 뭐 1분 뭐 몇 분이면 뭐 완전히 급변해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. 그거 대응할 수 있겠어요, 여러분들? 그 요즘에 그 초단타, 스캘퍼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에요, 이 사람들은. 그러니까 잠시라도 눈을 떼면 여러분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뭐 화장실에 한번 소변 보고 갔다 왔는데 그 몇 분 사이에 주가가 확 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도 허락합니다, 요즘에는. 자, 그러니까 눈을 못 떼는 거예요, 거기서. 또 그런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돼요. 일반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 생업 있는 사람들 뭐 자영업 한다고 시간 많아도 손님 오면 손님 맞아야죠. 그 몇 분 사이에 주가가 확 바뀔 수 있다니까요. 자, 여러분,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그런 생업이 있는 분들은 백전백패예요. 아니, 운이 좋아서 뭐 한두 번 성공할 수 있어요. 백전백패는 좀 아니겠지만.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기법을 따라해서 1승, 2승 한 게 아니죠.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. 여러분들 차트로 막 해가지고 이거 오른다, 훅 내린다. 이거 차트로 뭐 차트만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끼리 리그로 남겨두세요, 그냥. 그 사람들이 뭐 그거 갖고 뭐 1,000만 원 가지고 뭐 1억을 벌었다, 뭐 이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 사람 몫이에요.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, 이게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. 옛날에도 일반 예를 들어서 전산 시스템이 여러분 옛날에 인터넷 있기 전에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객장에 가서 증권사 객장에 가가지고 은행 돈 입금 출금할 때처럼
주식도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10주 뭐 얼마에 사겠다 뭐 이렇게 종이에 적어내면은 그 전산 그 창구 직원이 드득 입력해가지고 사고 팔 때도 그렇고 사고. 그 주가는 뭐로 보느냐? 뭐 인터넷 컴퓨터 갖고 인터넷도 전혀 없으니까 거기 객장에 있는 전광판 거기 나온 거 보고 거기도 다 안 나와요 또 종목도. 그러니까 이게 순환식으로 나오니까 자기가 산 종목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초단타 이런 건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던 거죠. 그 인터넷 생기면서도 그런 격차가 벌어진 게 왜 벌어졌냐면은 개인은 컴퓨터가 갖춰가지고 HTS 시스템이 갖춰져가지고 집에서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속도가 느리는 거예요. 그 증권사 직원들은 기관이나 외인들은 엄청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빨랐던 거죠. 그러니까 한 발 빠른 거죠. 팔고 살 때도 개인보다. 그거 이길 수 있겠어요? 개인이?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기관들 하는 방식을 따라한다고 해보세요. 인터넷이 속도가 느린데 안 되잖아요, 그죠? 지금도 그래요.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제가 그 한 예를 든 거예요. 스캘퍼 초단타 투자자들 말하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거기 특히 전업 투자자 같은 분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에서 눈을 못 떼요. 안 떼요 그냥. 근데 일반 채무 가진 분들은 못 그러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어떤 급변락이 있을 때 특정 종목이 거기에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, 쉽게 얘기해가지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 지금 많은 그 초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기간에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차트 기법에만 집중해요. 특히 그런 유튜브들이 보면은 또 엄청 많아요. 조회수도 많고. 그건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갈구한다는 거죠.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. 우리가 만약에 손흥민이 공을 아주 잘 차요. 예?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잖아요, 영상을. 근데 내가 운동장에서 그렇게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게 됩니까? 안 되잖아요, 그죠? 손흥민이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자기 몸에 감각을 익힌 거잖아요. 훈련 끝없는 연습을 통해서, 그죠?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기가 실전 연습을 꾸준히 해가면서 그 주식의 흐름, 전반적인 상황들을 자기가 체감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에 이렇게 축적되고 만들어야 돼요. 그래야지, 그런 게 조금 쌓여야지 그 사람처럼 되는 거지.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하는 기법을 막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그걸 그대로 하고 그리고 따라간다 하고 다 잘 되면은 그 사람처럼 돈을 잘 벌면 다 돈 잘 벌죠. 돈 잃을 사람 없죠, 그죠? 그게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활의 달인이나 TV 보면 그러잖아요. 그 사람 자신도 놀랄 정도잖아요.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종에 한 20, 30년 근무한 사람이 있어요. 보통 그런 분들이 생활의 달인이잖아요. 그런 사람들 가서 미션을 주잖아요. 뭐 눈 감고 막 해보라 그러면은. 근데 그 사람들이 눈 감고 하는데도 잘 돼요, 그게. 자기 분야에서. 그거 왜 그러겠어요?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요. 그거 왜 그러겠어요? 그러니까 몸에 밴 감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오랜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, 자기도 모르게 쌓여진 자기 몸의 감각. 그게 숙련공이잖아요, 숙련공. 그러니까 주식도 숙련공이라는 게 있다니까요, 여러분들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나도 빨리 저렇게 하고 저 사람 하루에 막 500만 원 벌었대 막 눈 돌아가죠. 근데 한 달 내내 때가 빠지게 일해도 500만 원 못 버는데 저 사람은 하루 만에 뭐 500만 원 벌었다 이거예요. 눈 돌아갑니다, 하지만. 그러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고 막 뛰어다고 자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막 넣어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해요. 근데 결국은 그 돈을 누가 가져가는지 아세요? 그런 분들한테 뺏기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이 가져가는 거죠. 어느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. 그 사람들을 호구라고. 그러니까 초보 돈 들고 뛰어드는 사람들.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끼리 싸우게 냅두세요. 그쪽 분야에서. 그러니까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단타 차트만 가지고 단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 유튜브에 보면 꽤 있어요. 유튜브에도 보면 그들만의 리그로 그냥 넘겨주시고 거기 관여하지 마세요. 관여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채권 가지던 직장인분이나 이런 분들은 얇고 길게, 그게 이제 그 생업을 가진 분들이 생업을 때려치우지 않는다면은 작은 수익을 오랫동안,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. 그 주시장 아무리 뛰어들고 싶어도 자기가 돈 없으면 못 뛰어들잖아요, 그죠? 뭐 빚내는데도 한계가 있고. 그러면은 조금씩 먹더라도 오랫동안 하려면은 자기 돈을
원금을 최소한 손실을 안 보는 게 최고잖아요. 근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단타매매 이런 데 딱 들어가가지고 뭐 스캘퍼들처럼 그렇게 거래하잖아요. 그 자기 원금은 몰라, 원금 뭐 투자 원금 다 까먹습니다. 쉽게 까먹어요, 아주. 물론 그 중에 처음에 뭐 한두 번은 딸 수 있겠죠. 딸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모든 게 돼야 다 그래요. 뭐 우리가 뭐 저 고스톱판에 들어가도 처음에 한두 번은 땄다가 나중에는 판이 커지면 돈 다 잃어버리잖아요. 초보들은. 그게 똑같은 겁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자기 경력이 초보면 초보에 맞게 한 3년이면 3년 수준에 맞게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. 예? 더하기 빼기도 안 배운 사람이 분수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분수도 할 줄 안다고 그 부러워한다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고 할 수 없잖아요. 그죠?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고 뭐 하나하나 기초부터 따져나가 배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너무 그렇게 뭐 누구든지 돈을 안 벌고 싶겠습니까? 그죠? 다 돈 벌고 싶죠. 다 돈 벌고 싶은데 그거 이제 다 돈 벌고 싶다는 그 욕구만 가지고는 잘 벌 수 없어요. 그 일반 주식이 아니라도 마찬가지 아닌가? 그렇죠?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뭐 억대 연봉자들 다 부러워하잖아요. 근데 뭐 나는 억대 연봉 턱에도 못 미쳐.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갈망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뭐 차근차근 자기 실력도 배양해야 되고 능력도 쌓아야 되고 캐리어도 쌓아야 되고 막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. 그런 과정들이. 그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그런 걸 한탕 자기의 수준을 스스로가 이렇게 냉정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임하는 자세를 자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 현실에 맞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구성해가지고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